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행복해지려고 할 때 그때 임대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2억 전세 살고 있었는데 2억 8천까지 올려달래요. 근데 갑자기 또 말씀을 바꾸셔서 1억 5천에 50만 원 월세를 살아라는 거예요.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한 내 집인데 나가라. 겨울에 이 핏덩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사를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의 복수심을 가지고 저희 월세 못 냅니다. 대책이 있는 상태로 질리신 거예요? 없었어요? 여기 수강생 두 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해 주셨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억 단위가 되는 돈을 1개월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전화 요구를 듣겠네요. 그렇죠.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우리 어제 거래했잖아요. 네. 어제 이나 누나 통해서 내고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1250 정도 받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가면은 절대 못했을 금액이에요. 실패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한 지 8년 됐고요. 부동산 중개도 하고 있고 내 집 마련 처음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이나 누나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어떤 부동산 주로 투자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 살면서 충분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실거주 아파트 위주로 투자했어요. 여기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족 다 살고 있고 그래서 내부 공개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꼬맹이들 자고 있어요. 여기 시세는 보통 어떻게 돼요? 동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비싼 동 같은 경우는 20억 초반대, 여기가 몇 세대 정도 되는데요? 12,000세대 정도 돼요. 12,000세대요? 한 4,000세대만 돼도 막 대단지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초대단지에 그래도 여기가 시세가 비싸니까 대출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제가 실은 외벌이거든요. 남편 혼자 벌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그동안 살아왔어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최소한으로 받는 투자를 해왔었고 운이 좋게도 이 아파트는 대출 없이 매수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살기 이전에 어떤 아파트들 투자하셨어요? 첫 번째는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두 번째는 동작구 신축 아파트, 세 번째는 잠실 아파트. 결혼하고 5년 차에 내 집 마련 처음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되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5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 아이 임신하고 심장 소리 듣고 행복해지려고 할 때 그때 임대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2억 전세 살고 있었는데 2억 8천까지 올려달래요. 저는 되게 짠순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천만 원 올려드리겠다. 근데 갑자기 또 말씀을 바꾸셔서 1억 5천에 50만 원 월세를 살아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건 또 받아들이기 힘들겠더라고요.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외벌이한테 되게 힘든 일이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게 소비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상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디딤돌 대출 받아서 원리금 갚는 게 70만 원, 월세 달라고 하는 게 50만 원. 내가 20만 원만 조금 더 아껴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진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억울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한 내 집인데 나가라고 했던 시기가 거의 출산 시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출산이었거든요. 겨울에 이 핏덩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사를 하지?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지 생각하니까 정말 지옥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의 복수심을 가지고 저희 월세 못 냅니다. 이렇게 한번 질러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임장을 다녔습니다. 대책이 있는 상태로 질리신 거예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거주하는 그 아파트 매수 가격이 3억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세 가격을 2억 8천으로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2천만 더 있으면 사는 거잖아. 내가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네? 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계속 가계부를 썼거든요. 많이 모을 때는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도 모았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도 제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서 2억이 됐었고 레버리지를 1억 4천, 1억 5천 얻어서 3억 중반대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게 관악구 아파트예요? 그거를 얼마에 팔고 나오신 거예요? 6억 5천. 2배 정도 올랐네요. 근데 내가 팔고 나서 9억이 됐어. 아, 배 아파!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어디로 갈아타신 거예요? 산업 분양권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대신 입주할 때는 레버리지 다 상환하고 올 현금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그때 또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빚이 무섭다. 왜냐면 외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뱃속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4인 가족이 한 사람이 벌어서 생계를 일으켜가는 게 솔직히 남편한테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하려고 집을 사는 거지 100억, 200억짜리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흐름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화목하게 살면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취득하는 거. 자산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자산을 유지하는데 우리 가정이 휘청거리지 않아야 된다. 라는 철칙이 있었어요.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15년도였거든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되게 침체기가 오래 갔었는데 막 반등을 시작한 시기, 그때 제가 첫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권은 분양권 규제가 좀 들어갔을 때 서울 주요 입지인데 분양권 자체가 미분양되면서 분양권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투자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 번만 실패했어도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실패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건을 가진 단지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필요한 단지에 제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이런 걸 많이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샀을 때는 엄청 싸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했죠. 특히 이게 부동산 투자할 때 가족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전세 4년만 더 살자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계부 많이 보여줬고요. 여보 나 이만큼 아낄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했고, 남편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임장했어요. 부동산 투자는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부동산 투자도 운빨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와 확신 같아요. 솔직히 진짜 돈 버는 타이밍은 남들이 다 망했다고 했을 타이밍이거든요. 집값이 오히려 막 떨어지거나 그럴 때요. 그렇죠. 저 동작구 신축 아파트 저희 단지에서 제일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단지에서 알던 친구들은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제가 시세를 다 낮춰놨다고. 근데 제가 투자하고 싶은 물건이랑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걸 잡으려면 제 걸 놓아야 됐어요. 원리금 제일 많이 나갈 때 400만 원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생활비가 100에서 15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막 그랬는데 생활비 200만 원까지 아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투자를 하면 남편하고 최대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생활비 너무 부족해서 블로그 체험단 배워서 시작하고 쿠팡 위탁 판매 이것도 배워서 시작하고 네. 생활비 아끼려고 무지 발로 뛰었어요. 여기 다 왔어요. 아, 여기가 네. 부동산이에요? 네, 여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계약서 쓸 때나 부동산 강의할 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님 중개사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거래는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한 6개월에 60명 정도? 어떻게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투자용이 됐든 실거주용이 됐든 그분 상황에 맞게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드렸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기금 대출 받기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일반 대출 받는 게 더 좋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가이드해 드리면서 좋은 단지 소개시켜 드리니까 계약이 수월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거래했던 분들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전주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수도권에 투자하고 싶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투자 금액이 딱 1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시켜준 매물 그거 1억 투자금 넣으시고 갭으로 투자를 하셔서 잔금 치를 때 이미 호가가 5천만 원 올라 있었어요. 금매 물건인 경우는 쉽게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 어려운 부분은 제가 직접 다 해결을 해드리면서 조율해가지고 매수 가격을 내고해드렸어요. 내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이 내세우는 조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켜 드릴 테니 깎아서 팔아주셔라 협상을 했죠. 그럼 가장 내고 많이 해본 건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4억대 아파트 매수하실 때 1,500만 원까지 깎아봤어요. 어제 비 왔잖아요. 4억대 아파트 또 1,250만 원 깎아드렸어요. 비 하나 온다고 1,000만 원 이상이 깎여요? 혹시 거기 어딘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가보실까요? 여기 여기 무슨 아파트예요? 저희 수강생 중에서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돈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사를 나가야 보증보험에서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내려보시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돈을 다 끌어모아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아직 혼인신고 안 하시고 일단 1억 가지고 실거주 아파트를 사보자.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단지 30평대를 제가 추천드렸어요.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네. 이쪽 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회사 다니시면서 아이 낳고 초중고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단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동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이분한테 실거주 집을 마련하게 도와드리고 전세금이 다시 받게 되면 현금 여력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남편분 명의로 갭투자도 추천드렸어요. 신혼부부가 각각 내 집 마련 하나씩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1가구 1주택일 때 비과세가 되잖아요.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겠네요. 그렇죠. 집이 두 채가 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수강생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해 주셨어요. 실거주하기 편하면서 앞으로 살면서 시세가 좀 오를 수 있는 집을 원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사이였으면 좋겠다. 꽤 오래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추천해 주셔라 해서 저는 이 단지를 추천드렸어요. 그럼 한번 수강생분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좀 만족을 하시나요? 너무 만족스럽죠. 제가 원하던 조건을 다 충족했어요. 네네 회사 가깝고 향후에 좀 오를 그 가능성도 있고 앞이 뻥 뚫린 거. 진짜 들어오자마자 앞이 진짜 제대로 뻥뷰예요, 여기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억 단위가 되는 돈을 6개월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돈을 받아야 그 다음 집에 뭘 하든 할 텐데 그게 불안정해지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었습니다. 전세로 사시면서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내 집이 생겼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전세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은 연장을 할지 다음 집을 가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온전히 우리 가족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 살지 마 이러면 나가야 되고 이런 제가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게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계속 살고 싶으면 사실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 좀 억단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인생 망할 것 같고 생활이 쪼들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인생 망할 정도의 돈을 은행에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 못해 하고 주지를 않아서 생각보다 제 삶은 잘 유지되고 있고 그냥 이 집이 생겨서 안정감을 얻었다. 미나 누나 대표님한테 상담받는 걸 가족분들이 반대하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상담하고 매물까지 찾아주는 비용이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냥 공짜로 부동산 가서 설명 듣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돈을 줘서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부동산 가면 중개인은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도인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도인은 한 명이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는 널리고 널렸잖아요. 약간 가격 협상도 잘 안 되고 특히 저희 같은 신혼부부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막 이런 식이니까 그걸 남편이 겪고 나더니 이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어차피 큰 돈 쓰는데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고 우리가 좋게 내고해주는 사람이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고 나중에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수원으로 갈 거예요. 1억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라고 판단이 돼서 네. 그 단지를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오신 분, 진주에서 오신 분, 합천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오신 분 모두 그 아파트 선택하셨어요. 몇 명이나 추천해 주신 거예요? 10명은 넘는 것 같은데? 한 아파트 안에요? 관상에 한번 할까봐 빨리 가보시죠.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여기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호레파크원 아파트예요. 여긴 갭 투자 하시기도 좋고요. 실거주 하시기에도 매우 좋은 단지거든요. 제가 어제 정성을 다해 빌어가지고 1,25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요. 오늘 그 수강생분 인터뷰할 거예요. 그분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1억 정도 투자하실 거고요. 디딤돌 대출 이용해서 나머지 금액을 대출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파트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 아파트가 제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괜찮은 곳이었어요. 일단 지하철도 가깝고 투품하고 그다음에 옆에 일자리도 많고 해서 좀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1억에서 1억 중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아파트는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럼 한번 직접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이렇게 동행 임장하면서 어떤 걸 알려주셨어요? 언니처럼 같이 봐주세요, 집을. 진짜 자기 집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같이 봐주시거든요. 집의 상태부터 해서 인테리어나 수리는 어느 정도가 금액이 생각된다. 그런 것도 다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이제 신혼 부부가 돼서 첫 수도권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는데 네. 집 알아보기 전에 좀 어려웠던 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선택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고 미나 언니를 만났을 때 그런 거를 물어보고 설명을 듣고 했을 때 명확해지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부동산을 알아보셨어요? 네이버 부동산 호객노노랑 보면서 근데 좀 거기는 전문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고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딱 베스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거를 저는 가고 싶었어요. 어제 미나 누나 통해서 내고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1250 정도 받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가면은 절대 못했을 금액이에요. 이거는 미나 언니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컨설팅하기 잘했다. 오히려 컨설팅하고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느낌이었고 네. 보시면 이쪽 주변에 녹지가 굉장히 많아서 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를 1억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000세대, 초품화, 역세권, 대단지, 평지. 그냥 집값이 오를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장마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여기 차로 임장을 하고 걸어서 여기 부동산 사장님 다 만나 뵙고 그렇게 임장해서 찾아냈어요. 지도에 평면적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랑 직접 임장 와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지 여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선택을 했어요. 관리 상태 안에서 임장할 때는 어떤 거 보세요? 여기는 구축 단지인데도 나무들 조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주차 같은 것도 보시면 불법 주차를 해놓거나 이상하게 주차해 놓으신 분들이 없죠. 그리고 놀이터 같은 데 봐서도 놀이터에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여기가 9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외관상으로는 더 젊어 보여요. 그런 점들이 저는 이 단지를 좀 선택하는데 주요했던 요소 같아요. 미나 누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혹시? 언제부터 예뻤어? 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도 잘해주세요. 나랑 임장 다니면 다 재밌대. 이제 그만 보내드릴까요? 오늘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너무 떨렸고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쩌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했지만 절대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실패 없이 성공하신 투자 원칙이 있다면 한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단지여야 되고요.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그것도 꿀팁인데 대단지마다 중요한 평수가 있어요. 1000세대 대단지지만 500세대 이상은 25평으로 구성된 단지가 있고 대부분이 30평대로 구성된 단지가 있고 대부분 40평대로 구성된 단지가 있어요. 40평대로 구성된 단지에 가서 25평 물건을 사버리면 이거 팔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24평을 제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단지 안에 24평 많은 단지를 골랐어요. 그러면 진짜 팔 때 노력 없이 팔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팁 같은 게 있나요? 저 이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3억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단지가 좀 저렴한 단지인데 전세가 좀 오르고 있다. 그러면 기금 대출이 3억까지 나오니까 여기 전세금은 3억 선에서 수렴하겠구나. 이걸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4억 5천, 5억 5천인 아파트는 6억 선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보합 상태가 계속 되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7억대, 8억대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집이 9억 정도까지 가면 거의 다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가 있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구간이에요. 내가 9억에 샀더라도 이 집이 12억까지 올랐을 때 양도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내가 9억이나 10억에 산 아파트가 12억
2억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실거주용이나 투자용의 물건을 고를 때 각각 기준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실거주는 일단은 내가 살기 편해야 되잖아요.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투자 물건을 볼 때는 전세가율이 잘 받쳐주는지,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투자금 회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2년 뒤에 역전세 맞지 않고 다시 전세를 세팅을 해서 투자금을 더 회수할 수 있는 단지, 그런 단지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투자할 때는. 갭 투자하면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위험 요소가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매수 가격이 좀 저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역전세 맞지 않을 정도의 전세 수요가 있어줘야 돼요.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전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곳을 선호해요. 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활용하면 좋을 데이터나 시그널 같은 거 있나요? 아파트마다 생애 주기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분양하고 전매 제한이 풀리고 입주하고 2년이 지나면 비과세 구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마다 입주 연월이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격이 눌리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사람마다 내가 정말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 생애 주기에 따라서 타이밍 좋게 들어가면 남들보다 최소 5천원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수강생분들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이 물건은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는 특징이 있었을까요? 세대 수가 300세대 이하라고 하면 사는 건 너무 쉬워.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파는 건 죽었다 깨나도 못 팔아요. 아파트 세대 수가 작으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좀 적어요. 살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인프라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까지 투자한 물건들은 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 물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구가 계속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 투자처는 관악구였거든요. 관악구는 신혼의 성지예요. 2호선이 다니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나 여의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테헤란로, 강남, 선릉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들, 삼성역, 강남역 여기 대기업들 많잖아요.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내 집 마련 하고 싶다. 이제 신혼부부인데 내 집 마련 하고 싶고 사회초년생이고 직장인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분들에게 대표님이 조언 한 말씀 해드린다면? 막연하게 청약 기다리지 마세요. 청약홈에 가서 내 청약 점수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아마 10점에서 20점 나올 거예요. 내가 사고 싶었던 단지들 들어가시면 청약 점수 커트라인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메타인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약 점수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청약을 기다리는 게 맞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1년 후, 2년 후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단지가 1년 전, 2년 전보다 얼마 올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살 때인가, 저축을 할 때인가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대표님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더 배우고 싶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언니 저 전세 2년 더 살까요? 언니 저 청약 기다릴까요? 너무 고민 많으세요. 또 이것도 물어보더라. 언니 저 혼인신고해요? 너희 둘이 결혼하는데 혼인신고를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서 정보 받아가세요.